엄마한테 배운 대로 재료를 살피는 소정양. 이거 물건 고르는 거랑 뭐 어떤 게 더 좋은지 보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뭐 어떻게 요리하는지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되게 배울 게 많죠. 내가 볼게. 아니야. 엄마한테 이렇게 그런 걸 왜 엄마가 하려고. 기분 좋게 가게로 향하는 모녀입니다. 가게로 돌아온 그 시각. 눈코 뜰 새 없어진 가게. 경미 씨는 바쁘고 힘들지만 내 가게를 찾는 손님들을 보면 원더우먼 같은 힘이 솟는다는데요. 칼국수, 돈가스, 제철이, 소라 세트 포장 주세요. 오늘도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기분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모녀. 맛있게 먹었어?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이어주고 싶다는 경미 씨와 소정양. 그녀들에겐 한 가지 작은 바람이 있다는데요. 진짜 바라는 점은 계속 왔던 그냥 단골이 식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다시 찾아주고 맛이 없어도 와주는 것도 고맙고 맛있다고 와주는 건 감사하고 그게 희망이고 꿈이죠. 엄마도 항상 꿈꾸는데 가게도 커지고 또 손님도 더 많아지고 손님들도 더 만족하시고 그런 거. 대를 이어 오랜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약방 전통을 이어가는 3대 가족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국 3대 약재 시장, 서울 경동시장, 금산 인삼센터, 그리고 대구 약장골목. 350년 전통의 대구의 양령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한약재 유통이 이루어지는 약전 골목인데요. 사계절 내내 한약 내음이 가득한 이곳은 옛사람들의 삶과 채취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3대째 이어지는 한약방. 8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약방. 한의원과 양약의 발전으로 한의원을 찾아주는 손님은 줄었지만 이들의 긴 세월이 있었기에 손님들 또한 여전히 발길을 이어줍니다. 음식 소화는 과하게 먹었을 때는 지금 50년간 이곳에서 맥을 짚어온 재규 씨. 심하면 다리가 땡길 수가 있는데 지금 조청스럽게 환자들의 상태 확인과 약 처방이 아버지의 몫이라면 아들 신호 씨의 일은 한약 조제입니다. 일대 박성환 씨를 시작으로 현재 한약방의 주인 2대 박재규 씨 그리고 3대 박신아 씨까지 약재를 손에서 놓지 않는 이들은 한약방을 이어가는 3대 가족입니다. 날 때부터 한약방에서 자라났고 눈에 뜨는 건 맨날 한약밖에 모르지 그 외엔 다른 건 몰라요. 저는 뭐 다른 것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간지 뭐 우리가 무슨 다른 데 대한 거는 생각이 없고 그저 오로지 한약 방에서 태어났고 그 속에서 살아나왔고 지금도 이러하여금 영일히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 외에는 잘 모릅니다. 처음 한약방을 열었던 일대 성환 씨, 1981년 2대 재규 씨, 지금은 신호 씨가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아버님도 연로하시고 또 내려오기를 희망하셔서 저희가 이제 가업을 잇는 것이 저희 집안으로서도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경영학 전공의 신호 씨, 전통을 중요하게 여겨 모든 일을 멈춘 채 한약방으로 왔는데 이들 3대는 약전 골목 안에서 소문이 차지합니다. 처음에는 3대째 하면 이제 대대로 이은 우리나라 기업은 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좀 거래처가 있지만 그런 기업이 없는데 3대째 했다니까 조금 의아해하기도 했었지만 또 제가 뭐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바로도 대단하신 이게 뭐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일이라 하는 거는 뭐 좀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약방을 열 생각이 전혀 없었던 신호 씨. 아버지 가업은 큰형이 물려받기에 충분했는데요. 하지만 4년 전 형에게서 대장암이 발견됐죠. 그렇게 2년의 투병 생활 끝에 형은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이것을 이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제 유품을 정리하다가 저희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셨던 그
친필로 쓰신 서적들이 있습니다. 이 서적. 이런 것들을 모으고 또 정리를 하다가 저희 집안에 깃들어 있는 할아버지의 바램, 정신이라는 부분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손주가 겨우 눈을 뜨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뒤에 후손들이 누가 이을지도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언젠가 때가 돼서 그 뜻을 잇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그 재산을 남겨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제가 여기를 잇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첫 단추가 된 것 같습니다. 이곳이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약방 가득한 오래된 자료들 때문인데요. 일대 박성환 씨가 직접 친필로 적은 처방전들입니다. 가족끼리만 보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 아래 약방 한 켠에 전시를 해두었습니다. 이 중풍에 대한 처방인데 수족이 불능하고 이제 팔다리를 못 쓰고 움직이는데 힘이 들고 이러한 데는 황기, 염수초 잘 빻아서 밀환 꿀에 버무려 가지고 그래 쓰도록 하는 처방입니다. 이 처방 자체가. 한문에 능했던 일대 박성환 씨가 처음 일을 한 것이 한약방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집안이 한문 집안이고 이래서 그래가 여기 내려오시 가지고 또 김홍재 약방에 서사로 들어가시고 또 그 뒤에 이제 쭉 하더라도 아주 한문에 능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경북도 시회도 나가셔가지고 몇 분 입상도 하고 그때 전국에 3등도 하시고 이런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4년 전 화재 때문에 자료의 많은 부분에 손상을 입고 또 몇 가지는 분실해서 이젠 많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 할아버지의 손길이 닿은 소중한 물건들이기에 더없이 소중한데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더 귀합니다. 먼지라도 쌓일까 언제나 애지중지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약방 한쪽에는 약방의 가온 액자가 걸려 있는데요. 일대 박성환 씨가 처음 운영했을 때부터 한약방을 지켜오던 문구입니다. 예, 이 글귀는 제 할아버지께서 제 집안의 그 마음가짐으로 항상 가지고 있으라고 직접 써주신 겁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사람을 가장 중심에 두고 이것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저희들한테 남겨주신 귀중한 말씀이죠. 시대가 변하다 보니 한약방도 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소통하는 부분에서 더 많은 방법이 생겼는데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SNS 서비스의 도입이죠. 덕분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해외 손님들도 문제없습니다. 재규 씨도 아들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췄고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은 뜻은 이어가겠지만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저하고 일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다양한 변화들을 시도를 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든 혹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됐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고객 관리 쪽에 더 집중을 해서 가고 있고요. 아버님께서는 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뒤에서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날 저녁 안녕. 인근의 중국어 학원에 들른 신호 씨. 한약방 일을 시작하며 함께 배우게 됐던 중국어. 어순도 다르고 발음도 어려운 중국어를 배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일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만 있다면 그런 것쯤은 문제없는 일인데요. 한국과 중국은 약재 거래에 있어서 예전부터 깊은 관계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입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 나는 약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우수한 약재들을 들여오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글로벌로 가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중국이 가장 저희들하고 가까이 있고
또 제가 한약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밀접한 파트너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미리부터 조금씩 해놓는 그런 차원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친 밤 늦은 시간에도 머리를 맞대고 모인 재기 씨와 신호 씨 약재 강의의 한창인데요. 그 옛날부터 그러면 신경통으로 쓰는 약들이 많았다 그런 거는 한약 자체가 그럼 신경통에 잘 든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 혈액순환도 쉬고 예. 신경통에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신경통 이것도 집에서도 한약방 생각이 끊이질 않나 봅니다. 상황 같은 거는 잘 못 쓰면 지가 옳다고 하는 거는 서슴지 않고 중간에서 아버지를 차고 나가는 거 있고 다른 형들은 무조건 얘 순종인데 얘는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지 닮았어요. 아버지 닮았어요. 좀 부드러운 건 없어요. 집에 와서도 업무를 손에서 놓지 않나 했더니 자세히 보니 기차표를 예매하는데요. 어딘가 가려는 모양이죠. 제가 저희 가족들 집사람하고 애들은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올라가서 애들 보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여보세요? 사빈이야? 그래 아빠야. 뭐해? 엄마랑 놀아? 너 어제 그 학교에서 시험 잘 봤다며? 아이고 아빠 이번에 올라가면 뭘 해줘야 되겠네? 자신이 쌓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다시 시작해야 했던 아버지의 한약방. 게다가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가업을 잇는 일이라지만 한 번쯤 후회를 해봤을 만도 한데요. 후회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일 거고요. 사실 힘들면은 차라리 좀 내려오지 말걸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죠. 근데 내려와서 한 1년여 지나면서 그동안 제가 준비했던 거, 또 주위에서 알아봐 주시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씩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이 이제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 멀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잘 내려왔다.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들이 지금은 조금 더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젠 가업을 잇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신호 씨입니다. 다음 날 부자는 특별한 외출을 나섰습니다. 가까운 한의학문화관을 방문했는데요. 한약방을 지키는 데에만 바빠 따로 시간 한번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성에는 어떤 식으로 그럼 많이 쓰는 겁니까? 풍화가 많이 쓰지는 않고 가끔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타박사이든지 예. 다친든지 이런 데 이제 주로 그 홍화하고 예. 소목하고 같이 예. 해가지고 피를 이렇게 흩어가 예. 얻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새롭던 느낌이 좀 새롭죠. 가까이 있어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와서 옛날에 쓰던 것들, 또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썼는지 또 활용도가 어땠는지를 또 새롭게 이제 옆에서 들으니까 그 개인 교습 받는 것 같습니다. 85년 전통을 이어가는 3대 한약방. 그 긴 세월 동안 변함이 없는 이유는 가족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가장 좋다고 뭐 자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저 내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계통의 한 가지 일이라도 3대씩 4대씩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 마치 말하자면 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뭐 3대 한다고가 더 좋고 뭐 4대 한다고 더 좋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희 이 가업이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이 가업이라는 것은 계속 전승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은 4대 5대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